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사서님도 그렇고 우리 관장님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우리 관장님과 준비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그리고 오늘 오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승리자십니다. 이 대구 경북 합해서 1200명 가까이 되는 1100 몇십 명 되는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걸 뚫고 오셨어요. 우리 대단하신 우리 여러분들 선생님들 본인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따뜻한 인간 춥잖아요 요즘. 그래서 제가 여러 주제 중에 따뜻한 걸 한번 잡아봤어요. 따뜻하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따뜻하다. 그렇죠. 또 음식 중에 뭐 생각나세요? 저는 붕어빵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걸 생각나세요? 고구마. 그렇죠. 따뜻하다. 뭐 어떤 음식 생각나세요? 삼계탕. 좋죠. 자, 먹는 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살찌니까 요 정도 얘기하고, 음식 말고 따뜻하다 하면 떠오르는 어떤 뭐 혹시 떠오르는 그림 뭐 하나 없으세요? 너그럽다. 예. 또 어르신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따뜻하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도 좋고 뭐 드는 생각도 좋습니다. 포근함. 포근함. 예. 또 어떠세요? 태양. 예, 태양. 또 따뜻하다 그럼 아무거나 좋습니다. 예, 다정하다. 예. 따뜻하다 그러면 제가 막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가족이 모여서 밥을 정겹게 먹고 있는 장면도 따뜻하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저는 옛날 독일에 살았을 때, 우리나라에는 뭐 어디 청담동 가야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 유럽이나 미국 가면 이제 되게 집들이 크잖아요. 아파트가 아니고. 그래서 가보면 거기 되게 뭐가 있냐면 벽난로가 있어요. 그래서 벽난로가 이렇게 장작이 자작자작하면서 타는 그런 모습, 또 캠프파이어, 바베큐, 꼭 그렇게 뜨겁지 않더라도 개팔자 상팔자라고 해. 이 추운 겨울날 낮에 이렇게 해 잘 드는데 개 이렇게 쫙 누워 있는 모습, 그것도 따뜻하지 않아요? 예, 호떡도 생각나고 자꾸 먹을 거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가네요. 이런 게 되게 따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주로 체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에 열이 있다, 뭐 체온이 높다, 뭐 이런 얘기 플러스 우리의 인간 군상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따뜻한 온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연인들 간에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뜨겁게. 그건 이제 따뜻한 게 아니고 뜨겁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뜨겁게 사랑하면 불장난이라고 하죠. 예, 그것도 따뜻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하도 이제 세상이 세상이 이제 많이 달라져서 그런데, 아주 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는 막 결혼한 처자가 새댁이죠. 새댁이 그 집 앞에 평상에 앉아가지고요, 가슴을 다 내놓고 이렇게 아이의 젖을 물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젖 동량을 다니기도 했었고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이 뭐 풍기문란죄라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도시는 안 그랬지만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 저 시골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물론 이제 살짝 뭐 이렇게 하고 가리고는 하지만 뭐 그거를 굳이 뭐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들어오게 막 해가지고 구석에 숨어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따뜻한 장면이 어쩌면 갓난 아기를 가슴에 품고 엄마가 젖을 먹이는 그 장면이 또 많이 따뜻하지 않나요? 예. 그다음에 강아지가 강아지가 엄마 개가 강아지를 낳으면 한 뭐 5마리, 6마리, 7마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엄마 젖이 쭉 있는데 엄마가 누워 있으면 거기 쭉 입을 대고 젖을 먹죠. 그런 장면도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또 어떤 것도 따뜻하냐면, 노년의 부부가 한 80쯤 됐는데 둘 다 건강하시고 두 분 다 황혼역에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거닐고 산책하는 뒷모습, 안 따뜻한가요? 따뜻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놔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병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따뜻한 장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무슨 활동이 일어나요, 뇌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좋은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은 다 터져 나와요. 행복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면역력이 이파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젊어져요. 회춘한다 그러죠. 예.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뭐 이 책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뭐 여기 내온성, 외온성, 항온동물, 변온동물 여기 교과서에 나온 거 그냥 가져왔는데요. 저걸 다 설명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핵심으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내온성, 외온성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면요. 내온성이에요. 즉 우리는 한 가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의 체온이라고 하면 사실은 체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몸 중심에 온도가 있고요. 그걸 심부 온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심부, 저 가슴 속의 부위. 그 다음에 중심 부위. 중심 부위의 온도, 저 속의 온도죠. 그 다음에 피부 온도가 있어요. 피부 온도가 있고 심부 온도가 있어요. 중심할 때 심자에다가 부 온도, 그 안쪽 부위, 피부 부위, 피부, 심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온도는 피부 온도가 아니에요. 피부 온도는요, 뭐 추운 데서 뭐 물 설거지하고 나면 여기 어때요? 피부 온도 확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면역력과 관련된 온도는 피부 온도가 아니고 심부 온도예요. 심부 온도는 아무리 추워도요, 쉬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희가 굉장히 추운 곳에 엄마한테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아니면 이불에다 오줌 싸가지고 키 둘러매고 빤스 차림으로 옛날엔 또 그랬어요. 요즘은 난리 날 텐데 쫓겨났어요. 키 둘러매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춥잖아요, 한겨울에. 그렇죠? 그러면 몸이 얼죠. 피부 온도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심부 온도는 안 떨어져요. 심부 온도가 물론 약간씩 떨어지긴 하지만 별 변화가 없어요. 심부 온도가 심각하게 변하면 죽어요,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피부 온도와 심부 온도가 다르고요. 피부 온도는 변화가 심해요. 어디에 그 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온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피부 온도가 심각하게 떨어지면 종래에는 심부 온도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피부 온도 변하듯이 심부 온도가 막 5도 떨어졌다가 5도 올라갔다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 망가져요, 시스템이. 심부 온도는 항상 일정한 온도 이상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35도 이상이에요. 그 정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피부 온도는요, 이 피부 온도가 그렇게까지 안 돼요. 이거 피부 온도는요, 한 20 몇 도, 22, 3도, 4도 이 정도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36.8도라 그러는데 여러분 온도가 30도만 돼도 더워요, 안 더워요? 덥죠.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 피부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피부 온도는 여기 지금 30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피부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30도만 넘어도 매우 덥게 느껴지는데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가장 잘 활성화되는 온도가 37도예요. 모든 효소들이 이 안에서 소화효소든 무슨 효소든 인슐린이든 작동하는 모든 효소가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온도는 몇 도? 37도예요. 그래서 37도 내외에서 너무 크게 떨어지면요, 소화가 하나도 안 돼요. 심부 온도가 떨어지면. 일꾼들이 일을 못 해요. 다 얼어버려요. 저체온증이 오면요, 사람이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잘못하면. 역으로 위로 올라가면요, 온도가 38도까지도 살짝 미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38.5도, 39도 되면 이제 고열이 돼요. 4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사람이 미쳐 돌아가요. 41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병적 증세가 일어나요. 선망이 오고요, 이명이 들리고요. 이거 뭐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고요, 살 수가 없어요. 42도가 되면 죽어요. 근데 목욕탕에 가보시면 따뜻한 데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셔서 답답하시죠? 목욕탕 가면 뜨거운 탕 있죠? 그 탕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뜻한 그 넓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탕이 하나 있고
어르신들 들어가면 지지는 데 있잖아요. 그 아주 뜨거운데 거기 온도가 2개가 있어요. 대개 탕에 가면. 요거 대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 탕은 뭐 그거는 목탕마다 다른데 한 37도 뭐 그 정도 되는데요. 저 지지는데 뜨거운 데 있잖아요. 거기 몇 도일까요? 예, 거의 42도예요. 왜 42도냐면요. 42도 이상에서는 세균이 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몸이 아까 말씀드렸죠. 심부 온도가 42도 이상 올라가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도는 2가지가 있다고. 심부 온도가 있고 피부 온도가 있고. 우리가 42도 탕으로 들어가면 심부 온도가 변하는 거예요. 피부 온도가 변하는 거예요. 피부 온도가 변해서 막 땀이 나고 모공이 열리고 막 그러죠. 여전히 심부 온도는 유지하고 있어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 갑자기 42도 들어갔다고 42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죠. 우리 몸이 심부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온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럼 뭐를 배출할까요? 땀을 막 열나 배출하면서 온도를 식혀요. 그런 조절작용이 우리한테 있어요. 사우나에서 땀을 쫙 빼고 나면 시원하죠. 그렇죠? 모공도 열리고 혈관도 확장되고 노폐물도 빠지고 뭐 그래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도 하면서 피가 막 혈류가 확 흘러가다 보면 신장이 있는 대로 막 피가 막 돌죠. 그럼 신장에 그 노폐물들이 평상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쌓이기도 하고 방광이 빵빵해져요. 그래서 목욕탕에 사우나 오래 하다 보면 어디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져요. 이제 온도에 대해서 대략 이해하셨죠? 피부 온도와 심부 온도를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온성이에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동물이고요. 우리는 먹어서 소화하는 과정 중에 몸에 열이 나요. 왜? 배고프면 더 춥잖아요. 밥 먹으면 뭐가 따뜻하잖아요. 소화하는 과정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열을 생산할 수 있고요. 항온동물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속해요. 그런데 뱀이나 뱀이나 악어나 거북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개구리나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변온동물이라 그래요. 온도가 변해요. 얘네들은 추운 데 가면 추워지고요. 따뜻한 데 가면 따뜻해져요. 심부 온도가 변해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면 얘네도 죽죠. 생물인데. 그런데 얘네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해가 나오면 해를 가서 쐬요.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몸 온도를 조절해요. 우리는 일광욕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체적으로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쟤네들은 추워지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해가 없잖아요. 그럼 땅속 파묻고 들어가서 자요. 왜냐하면 햇빛을 얻을 수도 없고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땅굴 파고 자요. 그거 겨울잠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요. 우리 인간도 겨울잠 DNA가 있어요. 하지만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플러그가 뽑아졌을 뿐이지 보면요. 겨울잠에 필요한 모든 유전자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필요하면 겨울잠을 잘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겨울 되면 에브리바디 다 자고 봄이 되면 깨어나는 거죠. 겨울이 되면 에브리바디 자고 3, 4월 이제 철쭉 필 때 딱 깨어나고 가을 즐긴 다음에 에브리바디 자고 또 철쭉 피면 깨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원도 전략하고. 예. 변온동물과 이 차이가 있겠죠. 외온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해를 받아서 체온을 올리는 게 외온성이에요. 우리는 해를 받으면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열을 생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추운 지역과 따뜻한 적도 지역의 생물들의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기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저기 말레이시아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태국이랑 이런데 완전 적도는 아니지만 조금 아래쪽에 그 좀 따뜻한 지역으로 가시면 사람들이 저쪽 북유럽이나 캐나다 사람들보다 체구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저쪽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을 막 보면 어때요? 코도 크고 발도 크고 키도 크고 눈도 크고 그러죠. 네. 그 이유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날이 춥잖아요. 그 북극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몸의 크기가 커져요. 그리고 적도 지방으로 갈수록 몸의 크기가 작아져요. 체온 조절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조금 어렵진 않은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리를. 굉장히 큰 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실만한 공이. 그러면 안에 부피는 엄청 큰데 어쨌든 표면적, 면적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게 정확히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뭐 3분의 2 파이 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나와요. 나 옛날 수학했을 때. 그런데 부피하고 표면적의 비를 보면요. 만약에 구가 작잖아요. 그러면 부피는 얼마 없는데 표면적은 커져요. 개딱 큰 원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훨씬 더 커지고요. 상대적으로 표면적은 작아져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제가 계산 다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표면적보다 안에 있는 부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작으면요, 표면적하고 이 겉에 표면적하고 속의 부피의 비가요, 보면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커져요. 아까 큰 거에 비해서.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추운 곳에 살아요. 열을 막 뺏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면적을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죠.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즉 바깥의 공기와 마찰하는 부딪히는 모든 면적을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죠. 그래서 몸의 지방이나 열을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많이 갖고 있으면서 표면적을 줄이려면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옛날에 매머즈 아시죠? 막 거대하게 크잖아요. 북극곰도 커요. 근데 적도지방으로 다시 가볼게요. 더워요, 안 더워요? 그럼 여기는 지금 빨리 몸을 식혀야 돼요. 열을 발산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전체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을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돼요. 그래야 열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요. 왜 개가 더울 때 이거 벗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좀 19금이지만 남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데 가면요, 고환이 훅 늘어져요. 왜 그럴까요?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토끼나 개도요, 이게 적도지방에 사는 놈들은 길어요. 귀가 이렇게 쭉 처져가지고. 그래서 열 발산을 많이 해요. 그런데 북극지방으로 가잖아요. 짧아요. 딱 붙어 있어요. 절대로 표면적을 늘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은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적도지방으로 갈수록 작아져요. 펭귄도요, 더운 지방에 사는 갈라파고스하고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호랑이는 됐다 적도에 있는 게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더운 지방에 사는 호랑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시베리아 호랑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에 살았던 호랑이죠. 네. 사이즈 차이가 그대로 비로 그려놓은 거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붉은 여우예요. 북극 여우도 있고요. 여기 보면 온대지방, 적도지방이에요. 귀 크기 한번 보세요. 이 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렇죠? 어때요? 점점점 귀가 작아지죠. 표면적을 늘려야 줄여요? 추울수록 줄여야 돼요. 표면적을 줄이려면 몸은 키우고 몸의 구성물들은 다 조그맣게 해서 몸에 붙여야 돼요. 진화적 이유를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에 대해서 따뜻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고요. 온도가 동물의 생물의 체형을 많이 좌지우지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딱 받으셨죠? 예, 좋아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인간으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 인간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직립보행도 하고 털도 없어졌어요. 뇌 크기가 커지고요. 불을 사용하고 옷을 만들어 입고 집을 짓고 사는 정신적인 문화적인 진화도 함께 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부대끼며 교류하는 사회적 진화도 이루어냈어요. 저 오른쪽은 이렇게 온도 변화가 지난 400만 년 동안 굉장히 심했어요. 지구의 온도 변화가. 이 온도 변화 속에서 뇌 크기도 커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온 거죠. 여기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서 얘기할 건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저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결론 같은 거예요.
크게 따뜻하다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따뜻한 거예요. 우리는 사회성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여기 혹시 어르신들 중에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 친구는 상상도 못할 거야. 골방에, 쪽방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 넷이서 다 누워서 이렇게 쪽잠을 자잖아요. 방이 좁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제 누울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절대로 화장실 가면 안 돼요. 저녁에 살 때 딱 칼잠을 해가지고 6명이 딱 누워 잤는데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면 제 자리는 없어요. 혹시 어르신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잤었어요, 어릴 때. 혹시 그렇게 자보신 분 있어요? 아, 저만 그랬나요? 예, 어쨌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불편하죠. 불편한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쭉 붙어. 옛날에 난방이 위풍도 세고요. 우풍이 세가지고 귀가 얼어요. 코가 얼어요. 자고 나면 추워가지고. 요즘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다 장작으로 불 때면요, 뜨거운 데만 뜨거워가지고요, 발가락은 댔는데 여기는 얼었어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불이. 새벽엔 또 꺼져요. 달달달달달달. 몸에서 제일 잠잘 때 온도가, 몸의 체온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 새벽 4시에서 5시예요. 그래서 왜 저녁 때는 그냥 그럭저럭 잘만 했는데 새벽쯤 되면 몸이 한기가 들어올 때 있죠. 그때가 바로 새벽 3시에서 5시, 특히 4시 전후의 시간이에요. 그때가 우리 몸의 체온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장작도 그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맨날 추워요. 달달달달달달. 그랬던 시절에 살았었는데, 근데 보세요. 그렇게 춥게 중앙난방이 잘 안 됐을 때 6명이 이렇게 칼잠을 딱 자면 따뜻할까요? 안 따뜻할까요? 앞뒤로 살이 닿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뜻하죠. 36.8도끼리 6명이 쭉 붙어 자면 잘만해요.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체온을 나누는 거죠. 내 체온을 다 줄 수는 없어요. 제 체온을 다 주면 전 죽어요. 빵도 돼가지고. 체온은 주는 게 아니고요,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맞죠?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쌍방간에. 이게 하나의 사회적으로 체온을 서로 이렇게 지켜주는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람과 부딪히며 서로 온도를 지켜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됐어요? 그런 쪽방에 자는 분도 아직도 계시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저같이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은 아니에요, 적어도. 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어떤 시스템이 나왔어요? 중앙난방 시스템이 나왔죠. 개별 난방도 하잖아요. 뭐가 어디서 나오잖아요, 따뜻한 바람이. 그렇죠. 6명이 붙어서 잘 일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이제 개별화가 돼가지고 자꾸 외로워져요. 그래서 만약에 게임을 하다가요, 나만 왕따시키고 지들끼리만 막 하잖아요. 롤 같은 거 하면 막 지들끼리만 하고 나는 안 껴주고 나한테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막 그러면요, 짱나요, 안 짱나요? 짱나죠. 그럴 때는 소외감을 느껴요. 그러다 보면 우울해져요. 그러다 보면 몸의 체온이 떨어져요. 면역력도 떨어져요. 우라병이 나서 아파요. 얘 죽어요. 나 빼고 지들끼리 하면. 그렇죠? 짜증나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데 나도 잘 끼워주고 나 힘들 때 와서 또 도와주고, 게임 안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게임도 이기고. 이러면 체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면역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장수예요. 맞아요. 이게 이제 단순히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운동해서 나를 잘 관리해가지고 체온을 올리고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도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많은 교류를 하면서 서로 지지도 하고 도움도 받고 이렇게 나누면서 정신적으로 친밀감과 유대감을 얻는 것이 곧 사회적 체온을 올리는 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제 체온이 올라가요. 왜? 해피해지니까. 그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털이 없어진 얘기도 제가 조금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인류의 진화사는 체온 조절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막 계속 이랬다니까요. 어떤 때는 달달달, 어떤 때는 뜨거워, 어떤 때는 달달달, 어떤 때는 추워. 이걸 계속 조절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인류의 기나긴 여정은 저렇게 변화하는 온도에 체온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아주 험난한 도전이고 역사였어요. 자, 감정, 관계, 건강, 언어. 자,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매일 운동하고 집에 돈이 좀 있어서 소고기 먹고 그 다음에 뭐 옷도 루이비통 사가지고 입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겉으로 보면 완벽해요. 늦잠도 안 자고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운동도 하고 샤워도 하고 다 해요. 그럼 건강해야 되죠. 근데 얼마 전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속이 막 너무너무 울그락불그락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이 사람의 체온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이게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물리적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건강, 당연히 체온, 언어도 중요해요. 자, 어쨌든 뒤에 가면 집 파는 것도 체온하고 관계가 있어요. 집을 파는 게 무슨 체온하고 관계가 있지? 조금 있다가 집 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잘 들으세요. 집을 잘 팔 수가 있어요. 비싼 가격에. 자, 이렇게 해골이 커졌어요. 이렇게 해골바가지가 커요. 인간의 뇌는 이렇게 커요. 최초의 직립보행을 했던 에렉투스보다도 호모사피엔스는 이렇게 두개골이 커요. 그러면 누가 고생했을까요? 저렇게 뇌가 커졌으면? 엄마가 고생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죄송하지만 대가리가 커지니까요. 엄마가 애 놓을 때 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혹시 저는 뭐 그런 걸 직접 집에서 키우진 않았는데 소나 말 키우신 분들은 송아지 낳잖아요. 소새끼, 말새끼, 망아지 낳잖아요. 소새끼, 말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누워서 뭐 이렇게 조금 하다가 한 몇 초 안 지나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뛰어다녀요. 뭐 10일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뭐 그냥 영 어설프지만 그래도 뛰어다녀요. 보신 적 있어요? 네. 근데 사람은 애를 낳으면 뛰어다녀요? 누워있죠. 하루가 지나도 누워있고요. 한 달 지나도 누워있어요. 누워서 똥 싸고 심지어는 기어다니지도 못해요. 이러고만 있어요. 이러고만. 1년, 뭐 한 6개월, 7개월 지난 다음에 뭐 이렇게 배를 돌고 이렇게 한번 하면 난리가 나요. 근데 사람 빼고는요, 다른 동물들은 나면 얼마 안 있다가 뛰어다녀요. 우리 인간만 나갖고 들어 누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쁘다고 이러고 있죠. 왜 그럴까요? 뇌를 다 키워서 나면 괜찮은데요. 그러면 얘가 걸어다니면 되는데 문제가 진화의 과정에서 사람 대가리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다 커서 나오면 엄마가 죽어요. 못 나와요. 막 막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 키워서 나오는 족속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보다 더 키워야 되잖아요. 다 키워서 날려면. 우연히 미숙아 상태로 낳은 엄마가 살아났어요. 그 미숙아는 어때요? 처음엔 누워있지만 어쨌든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보다 더 일찍 나오면 어때요? 엄마는 건강한데 누가 죽어요? 애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용의 미덕을 살린 어떤 임계점, 그게 9개월이에요. 그래서 미숙아 상태로 나와서 밖에서 캥거루 주머니는 없지만 한 1년 키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머리가 커져서. 엄청나게 많은 엄마들이 애 낳다 죽었어요. 침팬지는 억수로 작아요. 태어날 때 150cc, 250cc짜리 우유값보다 작은 뇌를 가지고 태어나서요. 한 2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커요. 한 300cc. 그리고는 평생을 한 300cc의 뇌를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인간은요, 태어날 때 이미 침팬지의 뇌 수준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보세요. 돌이 될 때까지요, 뇌가 3배가 커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 4살 될 때까지 완만하게 뇌가 성장해서 약 한 1300cc에서 1400cc 가까이 되는 성인의 뇌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애들의 교육은 언제부터가 중요할까요? 태교, 그 다음에 돌 될 때까지가 억수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만 4살, 5살 될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때 체온을 높여줘야 돼요. 그럼 아이의 체온을 높여주는 건 뭘까요? 무슨 좀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무튼 이게 좋은 잠바를 막 파카를 5개 입혀주면 체온이 이빨에 올라갈까요? 떠 죽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아줘야 돼. 스킨십을 해줘야 돼. 머리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인간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인간이 그 고양이나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강아지에게만 고양이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쓰다듬는 사람한테도 나와요. 스킨십은 쌍방간에 나오는 거예요. 남녀간에 키스를 해도 쌍방간에 옥시토신이 나와요. 이 옥시토신은 뭐냐? 옥시토신은요, 행복의 호르몬이에요. 체온을 올려줘요, 내려줘요? 올려줘요. 행복감을 만들어줘요. 이 시기 동안 스킨십을 아이들에게 많이 해줘야 돼요? 적게 해줘야 돼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따뜻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따뜻함 플러스 정서적인 따뜻함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이것도 아직 과학자들이 풀지 못한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포유류 중에서요, 포유류가 뭐냐면 젖을 먹이는 동물이에요. 곰, 호랭이, 고양이, 개, 그다음 다 포유류예요. 다람쥐, 다람쥐는 아닌가? 마음 다 헷갈리고 순간적으로 걔는 설치류인데 어쨌든 걔네들이 포유류예요. 침팬지, 오랑우탕, 그죠? 원숭이 이런 거 다 포유류인데 얘네들이요, 인간만 빼고는 다 털이 있어요. 온몸에. 우린 털이 없죠. 그리고 여기만 있잖아요, 털이. 매우 비정상적이에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포유동물은 온몸에 털로 덮여 있어요. 근데 사람만 털이 없어요. 여기 음모 있는데, 생식기 있는데 털이 있고요. 여기 여성분들 여름마다 미누라고 고생하시는데 여기 겨드랑이 털이 있고요. 겨털이라고 하죠, 줄여서.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턱수염, 요 구렛나루, 요 정도 털 외에는, 물론 이제 잔털이 몸에 나 있긴 하지만, 이렇게 두드러지게, 여기 막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 그렇죠? 그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재밌었어? 없어요, 머리카락이. 그런데 신기하죠? 왜 우리 인류는 포유류 중에서도 이렇게 털이 없을까? 이게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 중에 하나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도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학자들이 아니고 일부의 학자들은 우리가 수서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요. 물에서 물고기를 잡든 뭘 하든, 아무튼 물과, 우리 옛날에 집을 지을 때 항상 어디 옆에? 물가에 했잖아요. 물가에서 수영도 하고 물가에서 뭐도 잡고, 맨날 물에서, 어떤 포유류보다도 물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많았대요. 그러면 담비나 수달 이런 것들도 털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반론이 많아요. 어쨌든 수생 생활을 많이 하면서 몸에 털이, 왜 물고기 털 없잖아요. 물고기 털 있는 사람 거 보셨어요? 광어 먹었는데 털 달려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는 털이 젖어서 오히려 움직이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물고기는 털이 없어요. 물 속에서 주로 생활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 털이 없어진 것은 수중 생활을 다른 포유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했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썰에 불과한데, 포유류 중에서 숨을 참고 물 속에서 가장 오래 참을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애를 태어날 때 무슨 식, 라마스식인가 무슨 식 분만이라 그래가지고 물 욕조 안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그냥 나오자마자 물 속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헤엄치고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거 물갈퀴 보이세요? 없다 생각하신 분은 오랑우탕이나 침팬지에 없으면, 요 사이에 이 엄지 손가락과 이 검지 손가락 사이에 있는 이 갈퀴,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예, 조류의 갈퀴처럼 생긴 거, 이게 인간에게만 있어요. 이거
물속에서. 인간에게만. 이거 없어요. 침팬지하고 오랑우탕하고 원숭이는. 그 다음에 뭐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수생 생활을 꽤 오래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 아틀란티스의 뭐 도시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머리카락이 그럼 왜?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음모에 있는 것들은 되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성호르몬이 나와요. 페로몬처럼. 그래서 이게 씻겨 나가기 전에 여기서 성호르몬들이 나오면 그거를 별로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맡으면 꼬랑내인데 겨털 냄새인데 궁합이 맞는 사람은 그 냄새가 아름답게 느껴진대요. 성호르몬이 여기하고 여기에서 집적돼요. 이건 대충 이해가 되죠? 어떤 건지 이해가 되고요. 근데 또 하나 요털 있잖아요. 요털. 오늘 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오늘 주제가 털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잠깐 말씀드렸어요. 요털 한번 밀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 모나리자죠. 이 밀면요. 비 오면 눈이 계속 떨어져요. 비 오면 이게 계속 눈으로 들어가요. 이 눈썹 없으면 억수로 불편해요. 한번 밀어보세요. 밀어보시면 쭉쭉 내려옵니다. 이거 눈썹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근데 이 머리카락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이게 옛날에 어떤 학자가 이건 기각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설이긴 한데 물속에 생활을 하다가 자, 우리는 폐호흡을 하잖아요. 고래처럼 일정 순간 밑에 잠수하다가 물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오나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코까지 호흡을 하려면. 그럼 돌려볼게요. 요렇게 돌려보면 어때요? 여기 머리카락 딱 있는 데까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긴 거 말고 요 난데까지. 여기서 2m 있는 데 말고 여기. 그렇죠? 딱 코 있는데 여기가 딱 끝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수행 생활을 하다가 호흡하러 요만큼 올라오면 여기가 어때요? 뜨겁죠? 열나 뜨겁잖아요. 자외선 이빨에 비치고. 그러니까 여기를 어때야 돼요? 덮어줘야죠. 그래서 여기 태양의 자외선에 몸이 손상되는 걸 막고 이 털이요. 생각하기에는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뛰어난데요. 털의 효능은요. 뜨거운 태양에서 내 몸의 온도를 지켜내는 기능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겨울에는 따뜻한 것도 있겠지만요.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은 태양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체온 조절 역할로서 이게 머리카락이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증거도 없고요. 이게 정말 맞는지도 몰라요.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썰 중에 가장 그럴싸한 썰이에요. 오케이. 자, 실험을 몇 개 해봤어요.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실험을 몇 개 해봤는데 한 20명을 실험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 사람한테 따뜻한 차가 들어있는 컵을 줬어요. 안성기죠? 30년 동안 커피 광고를 하고 있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사람은 잘생겨야 돼요. 저 안성기가 들고 있는 저 커피 잔을 줬어요. 대신 먹지 말고 들고만 있으라 그랬어요. 20명 중에 10명에게는 그걸 들고 있으라 그랬고요. 따뜻한 거를 10명에게는 차가운 거 있잖아요. 차가운 거. 얼음물을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실험실로 들어와 가지고 이미 사실은 실험 시작됐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냥 우연히 그걸 들고 있으라 그랬으니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따뜻한 커피나 차가 물이 들어있는 잔을 잠깐 들고만 있었을 뿐인데도요. 마음에 행복감과 따뜻함과 여유로움과 그다음에 관용의 정신이 생겨서요. 뭔가 인터뷰를 하는데 훨씬 더 긍정적인 거예요. 아까 그 차가운 잔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비판적이고 뭐가 불쾌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건데요.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 자, 하나는 추운 방이 있고요. 하나는 따뜻한 방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10명은 추운 방에다 넣어놨고 10명은 따뜻한 방에다 넣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있지도 않은 제 3회 방이 있는데 거기 애들이 지금 뭐가 힘드니까 너네한테 내가 스타벅스 쿠폰을 10장씩 나눠줄 텐데 혹시 옆에는 그 쿠폰이 없는데 걔네들 좀 불쌍하니까 몇 장씩 너네들이 자선으로 기부를 좀 할 사람 하면 이 따뜻한 방에 있는 사람들은 10명에 서너 명이 기꺼이 자기 거를 내놓고 기부를 하는데요. 일부를 내놓고 추운 방은 10명 중에 1명만 내놨어요.
그렇다고 추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온도가 따뜻한 곳과 차가운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 실험 결과예요. 이거 넘어갈게요. 따뜻한 체온. 아까 제가 항온동물, 내온성 동물은 몸에서 음식물을 먹어서 자체적으로 몸에서 뭔가를 열을 생성하지만 변온동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해를 봐야 돼요. 내부적으로 생산할 수는 있지만 해를 보면 훨씬 더 체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돼요. 해를 보고 또 따뜻한 커피를 들고 먹고 따뜻한 방에 있고 또 이렇게 어쨌든 좀 아니면 따뜻한 정담과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거나 엄마에게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아빠가 안아주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끼리 대성통곡이 아니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기쁘게 박수를 치면서 미안해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었어요. 깔깔깔깔깔 뭐 재밌는 얘기하면서 엔돌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빨이 나와요. 따뜻해졌어요. 뭣도? 마음도 몸도. 그렇게 하면 우리 뇌에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요. 잠깐만요. 예. 이게 시상하부예요. 우리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갖가지 호르몬들이 만들어져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옥시토신. 이렇게 네 가지의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호르몬들은 정말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호르몬들인데 이게 전부 다 햇볕을 받았을 때 그리고 몸이 체온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이 분비가 돼요. 뭐부터 말씀드리냐면 도파민부터 말씀을 드리죠. 도파민은 언제 분비가 되냐면 이럴 때 분비가 돼요. 물론 체온이 올라가면 분비가 되지만 하나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하고 썸을 타요. 오늘 첫 데이트 하기로 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려요? 안 쿵쾅거려요? 쿵쾅거려요. 아까 아침에 씻었는데 또 씻었어요. 나가기 전에 다시 씻었어요. 손톱도 5번 깎았어요. 코도 다 파고 귓구멍도 파고 아무튼 몸에서 냄새 날까 봐 엄마한테 맡아보라 그러고 향수도 뿌리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드디어 그 여자애를 만나러 갔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애야. 가슴이 쿵쾅 쿵쾅. 왜 이러냐면요.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초기에 썸 탈 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이에요. 그 다음에 쓰다듬어 주잖아요. 스킨십을 하죠. 키스를 해요. 포옹을 하죠. 연인하고.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옥시토신이 나와요. 강아지 쓰다듬어 주잖아요. 강아지도 나오고 저도 나오고 뭐가 나와요? 옥시토신이 나와요. 이거는 애착과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해주잖아요. 애한테. 엄마가 애를 낳으면요. 우리 엄마의 몸에는 평상시보다 5배가 넘는 옥시토신이 나와요. 아이가 내 젖을 먹잖아요. 내가 엄마라고 하고 젖을 먹이면 엄마의 젖을 통해서 아이에게 옥시토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무슨 호르몬이냐면 애착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 사이에 엄청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냥 만지기만 해도 스킨십만 해도 막 5배, 6배 옥시토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옥시토신이에요. 이건 스킨십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 사랑하는 사람과의 열정적인 사랑, 스킨십. 이게 다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엔돌핀은요. 아편 같은 거예요. 몰핀이에요. 생체 몰핀. 진통제예요. 그래서 중독성이 있어요. 아편 중독성 있잖아요. 중독성이 있어요. 이 엔돌핀은 언제 나오냐면 맨 처음에 연인 관계로 하면요. 썸 탈 때 쿵쿵 뭐가 나온다고요? 도파민. 그 다음에 손을 잡고 터치를 하고 쓰다듬고 뽀뽀를 하고 할 때 옥시토신.
이게 서로 간의 깊은 연인 관계, 모자지간 모녀지간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애착을 하죠. 이때 형성이 돼. 뭐가 형성이? 엄마와 자식 간의 유대감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옥시토신이 나와요. 이때.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부터 일이 뭐 본격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엔돌핀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한 2, 3년간. 그 다음엔 안 나와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도파민 이전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죠. 쿵쾅쿵쾅 도파민, 키스하고 터치하고 옥시토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랑에 빠져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이렇게 결혼 생활이 가면 뭐가 나오냐면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행복감이 유지가 되는데 한 2년 지나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정으로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세로토닌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이 세로토닌은요, 햇빛을 보지 않으면 합성이 안 돼요. 세로토닌이 낮아지면요, 우울증 걸려요. 세로토닌이 낮아지면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세로토닌이 낮아지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요. 세로토닌이 낮아지면요, 식욕 조절이 안 돼요. 비만이 돼요. 이 세로토닌은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언제 나오냐면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아서 시신경을 자극해야만 뇌에서 만들어져요. 아니, 안에서 만들어져서 뇌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트립토판이 필요해요. 이건 뭐 어려운 얘기 더 할 건 아닌데, 뭐 두부, 뭐 참깨, 호박, 뭐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왜 흔히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먹으면 트립토판은 단백질,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많이 흡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약간의 당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 세로토닌은 빛을 받고 체온이 올라갈 때 더 많이 생성이 되는데, 세로토닌은 또 뭐와 관계가 있냐면 항우울증, 그 다음에 항비만, 그 다음에 또 세로토닌은 수면도 자게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한 단계 프로세싱이 돼서 넘어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이 없으면 멜라토닌을 못 만들어요. 잠을 못 자요. 계속 각성 상태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편안하게 잠을 자게 만들어지고요. 우울증에서 중년기, 갱년기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요. 세로토닌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노 조절도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이 되는 그런 안정감 있는 호르몬이에요. 우리 현대 인류에게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이 세로토닌이에요. 이거는 햇볕과 그리고 체온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럼 궁금하시죠? 세로토닌을 많이 나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루밍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루밍은 요즘 나쁜 언어로 쓰이죠. 성폭력에서 뭐 그 어린 여자아이를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계속해서 뭐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 이렇게 막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정신적으로 종속되게 만들어서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나쁜 범죄를 우리가 그루밍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그루밍은 그런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고양이가 왜 혀로 자기 몸에 이렇게 핥잖아요. 보셨어요? 예,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핥아주잖아요. 그걸 그루밍이라고 그래요. 그루밍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그루밍 해주기도 해요. 왜? 엄마가 쭉쭉 빨잖아요, 애기. 젖살. 그래, 안 그래? 볼살. 빨잖아요. 이게 그루밍이에요. 그루밍의 애착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잠깐. 자, 더 있겠지만 뭐 이 정도만 할게요. 이렇게 이게 일종의 그루밍이죠. 알로 그루밍. 알로는 타인에 대한 그루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작은 그루밍, 이게 핥아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행위가 굉장히 많은 위로를 줍니다. 서로에게. 이 쓰다듬는 인간은 어떤 걸 느끼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게 서로 간에 주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 물론 스킨십 하기는 어렵겠지만 작은 포옹 하나, 손 한번 꽉 주어지는 작은 행위 하나가 그 관계성을 바꿔줄 수 있어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뭐가요? 접촉 호르몬, 옥시토신이 나와요. 자, 이건 조금 긴데요.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킨십은 몸에 체온을 올려주고요. 세로토닌을 만들어주고요. 옥시토신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도파민도
만들어줍니다. 보시죠. 어떠세요? 좋은 영상이죠? 제가 많이 찾아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영상이 좋아가지고 가져온 거고요. 스킨십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 팍팍팍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시상 하부에서 나온다 그랬고, 이렇게 포대기로 없는 것보다 조금 전에 보셨죠? 살과 살이 만나는 맨살 접촉이 아이에게 좋은 호르몬들을 나오게 만들고, 체온을 이렇게 했을 때 체온을 재보고요, 맨살 접촉했을 때 체온을 재보면 당연히 맨살 접촉했을 때 아이의 체온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좋은 의미의 체온이, 고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많이 안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펭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펭귄은 코미디 소재에서도 많이 쓰였죠. 펭귄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으시죠? 혹시 저기 동물원 가서 펭귄 봤니? 못 봤어? 많이 안 가봐서 펭귄 한번 보여주세요. 애기 데리고 가가지고. 네. 펭귄을 보면 펭귄이 어떻게 있어요? 사진에 보면 서 있죠, 이렇게. 혹시 이렇게 누워있는 거 못 보셨죠? 여기 서 있어요. 펭귄은 한 마리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나란히 여러 마리가 서 있어요. 그리고는 어느 한 곳을 고개를 돌리고 있죠. 세 마리가 똑같이 그곳을 돌리고 있어요. 뭘 보나 하고 쳐다보면 벽밖에 안 보여요. 근데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마 그게 제 생각에, 제 추측이에요. 바다가 있는 쪽이 아닐까. 예를 들면 그 동물은 그걸 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따라서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바다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펭귄은요, 몰려 지내요.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 얘기를 지금부터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여 살아요. 왜 모여 살까요? 예, 억수로 추워요. 거기서 무슨 가스보일러를 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떨어져 있으면 더 추우니까요, 몰려 있어요. 그냥 몰려 있는 게 아니고요, 노약자하고 애들은 어디에? 가운데 있고요. 청년 펭귄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그럼 맨 바깥쪽에 있는 얼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 2대, 3대, 4대 해가지고요, 맨 바깥에 한 30분 있다가 그 맨 바깥에 있는 놈이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이진 다시 들어오고요, 이렇게 계속하면서 사회적인 협력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해요. 이걸 보고 허들링 현상이라고 그래요. 지금부터 허들링을 좀 보여드릴게요. 따뜻하죠? 이 남극은 추워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자, 나머지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가난했던 시절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찬도 별로 없이. 가난했던 시절 작은 방에 내 방, 누나 방 있는 게 아니고 남녀 구분 없이 한 방에서 자기도 했었어요. 누나가 자기 방 갖는 게 꿈이었던 때가 있었죠. 그렇게 칼잠을 자다 보면 서로 체온과 체온이 마주 보면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일어나고, 서로 옥시토신이 나오고, 서로 간의 체온을 주는 게 아니고 나누어 가지면서 그렇게 가난했지만 따뜻한 겨울을 같이 보냈죠. 요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난방 시스템이 나와서 각 방에서 자는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그러면 예전과 같은 그런 작은 집단 내에서 칼잠 자면서 6명, 8명이 살을 맞대고 동네에 한 20, 30명이 품앗이를 하던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건너뛰어 왔어요. 그럼 오늘날은 저 펭귄의 허들링 같은 사회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지켜내는 그 체온, 따뜻한 마음,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여기 어르신들 여러분 계시지만요, 오랫동안 나이가 들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심부 온도가.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새벽에 잠에 일찍 깨고요, 그리고 아침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일종의, 저도 요즘 아침잠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일종의 노화의 증상입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고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면 깊은 잠을 자죠, 아침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몸에 좋은 음식 드시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하고 뭐 그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회적 협력인데요. 아까 펭귄들이 막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을, 허들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뭐 고생한다 싶지만 그래도 뭔가 따뜻한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어르신이 되면 될수록 사회적으로 협력하는 사회적 관계망,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연락하고 사는 사람의 수, 그래서 서로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협력자들, 정서적으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그 무엇, 그 누군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펭귄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죠 제가? 그럼 훨씬 더 온도 지키기가 좋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돌아오면 똑같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연락하며 사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체온을 지키기가 용이해요. 꼭 물리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 핫팩만 들고 있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부동산 나왔어요. 자, 기다리셨죠? 어떻게 하면 집을 많이 비싸게 팔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집은요, 뭐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저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서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집은 겨울에 팔아야 잘 팔 수 있대요.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외국 얘기예요. 겨울에 가면 어때요? 이게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한겨울이에요. 추워요, 안 추워요? 억수로 추워요. 그런데 어느 집을 보러 갔어요. 집을 사러 갔는데 벽난로가 있어요. 자작자작 나무가 타요.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그 카펫이 쫙 깔려 있어요. 그 집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억수로 들어요. 그건 단순히 구조물이나 비싼 럭셔리하고 이런 걸 떠나서 집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하죠. 따뜻하면 거기 살고 싶어져요. 내 안식처로 만들고 싶어져요. 집을 팔고 싶으십니까? 특히 겨울에 집을 내놓은 분은 누가 집 보러 오려면 따뜻하게 해야 될까요? 안 따뜻하게 해야 될까요?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따뜻한 것은 물론 온도도 중요해요. 빵빵. 온도도 빵빵하게 틀어놓은 거 중요한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아까 분위기예요, 분위기. 마치 옛날 어릴 때 내가 살았던 집 같은, 향수가 있는, 엄마의 손길이 묻어있는, 뭔가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살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따뜻한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리적인 따뜻함과 사회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따뜻함, 정서적인 것.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면 훨씬 비싼 값으로 집을 잘 팔 수 있다는 게 전 세계 부동산 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래요. 네. 이것도 좀 비슷한데요.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거의 매일 스타벅스를 가요. 근데 스타벅스 커피가 맛이 있냐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매일 스타벅스를 갈까요? 드라이브 스루에 막 줄줄이 서 있어요. 미쳤어요. 스타벅스가 잘 되는 이유는 뭐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커피가 꼭 맛있어서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스타벅스가 전 세계 커피숍 중에, 예전에는 커피를 그냥 팔았는데요, 스타벅스가 나오면서 뭘 파냐면 따뜻함을 같이 파는 거예요. 거기 가면, 스타벅스 가면 몇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제 그 스타벅스 이름은 오늘도 새롭게 해요. 어떤 사람은 우주 대마왕, 어떤 사람은 누구 짱, 뭐 이렇게 자기 예명이 있고요, 별칭이 있고, 커피를 주문하면 그 이름을 불러요. 오늘도 새롭게님, 뭐 우주 대마왕님 이렇게 불러줘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렇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리고 마치 내 거실에 있는 것 같은 어떤 따뜻함이 그 안에 있대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잘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스타벅스는 어쩌면 체온을 올려주는 물리적, 따뜻한 커피 있잖아요, 물리적, 정서적 따뜻함을 다 잡아서 저렇게 성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몸을 찍어본 거예요.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로, 열 감지 카메라로 찍어보면 이렇게 몸에 열이 두루두루 있으면요, 건강하신 거예요. 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피부 온도는 변할 수 있지만 뭐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심부 온도, 저 마음 속에 있는 온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자료가 하나 더 있네요. 예. 아까 37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이게 가장 효소가 몸에서 잘 작동하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는 온도예요. 그런데 36도쯤 1도가 떨어지면요, 특히 남자분들 오줌 싸잖아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오줌을 싸서 갑자기 오줌을 많이 싸면 체온이 떨어져요. 그러면
갑자기 푸르르 하고 떨어요. 이렇게 떨죠. 이거 뭐냐면 갑자기 급격하게 체온이 따뜻한 물이 밖으로 나가니까 급격히 체온이 떨어지니까 몸에서 푸르르 떨면서 뭐를 내는 걸까요? 근육을 마찰시켜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다시 원상태로 열을 복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35.5도, 한 1.5도 정도만 떨어져도요, 똥 잘 안 나오고요, 변비 생기고요, 비만, 알레르기 증상,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요. 이게 1.5도만 떨어져도요. 그 다음에 35도가 되죠? 그러면 암세포가 증식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예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온도가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생겨요. 그 다음에 34도가 되잖아요. 이때 34도 되면 이제는 서서히 이제 갈락말락한 상태가 되고요. 33도, 30도, 27도 되면 여기는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다 비정상이죠. 사실상 살 수 없는 그런 온도들이에요. 이렇게 몸의 체온이 중요해요. 체온이 상승하면요, 우울증 개선 효과가 있어요. 갱년기 여성 우울증에 이렇게 그 따뜻한 열선 같은, 왜 그 치과나 뭐 이런데 뭐 이비인후과 가면 따뜻한 적외선 무슨 등 같은 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아니면 한의원 가서 왜 쑥등 같은 거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의학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갱년기 우울증이 있는 여성들에게 이게 따뜻한 적외선 등이나 아니면 열선이나 또는 쑥등 같은 걸 하고 나면 확실히 우울증 개선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심부 온도를 올려주면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항우울성 기능이 생겨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 몇 가지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기초적인 그 전 단계 전조 증상 같은 거래요. 이유 없이 빠르게 읽을게요. 이유 없이 슬프고 우울한 기분이 든다. 집중력 결단력이 떨어진다. 자신감을 잃는다. 자기 자신을 책망한다. 잠이 오지 않고 아침 일찍 잠에서 깬다. 식욕이 없고 성욕이 감퇴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신문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정치 보고 싶은 마음도 없다. 동작이 둔하고 말수가 적어진다. 업무가 빠르게 정리되지 않고 실수가 많아지고 여성은 복장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이제 우울증 전조 증상이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청고마비의 계절이죠. 가을이에요. 가을을 다시 얘기하면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전 단계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가을이 아니고 초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일조량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여름에 비해서. 떨어지죠. 해가 적어져요. 그럼 뭐냐면 비타민 D도 만들어지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햇빛을 봐야만 우리 몸의 항우울증, 그다음에 우리 몸의 분노 조절, 우리 몸의 식욕 조절, 우리 몸의 행복감을 느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시신경을 자극해야 돼요. 심지어는 더 좋은 건 이 몸의 피부를, 옷을 다 벗고 이 가슴이나 등 같은 데를 해에 쏘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데 해가 일조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초겨울이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로토닌 생성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약간 기분이 나빠지고요.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게 되고요. 식욕 조절이 안 되면서 자꾸 많이 먹게 돼요. 가을에 그래서 청고마비의 계절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먹게 돼요. 뭔가 헛헛함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쌀쌀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의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햇볕도 없잖아요. 그러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몸에 전체적으로 우울감이 오고 분노 조절도 잘 안 되고 식욕이 막 이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살이 찌게 되고 불안하게 돼. 그래서 햇볕을 쏘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집안에 많이 계시면 안 돼요. 겨울 같은 때 반드시 언제? 낮에 일조량이 가장 많을 때 반드시 무리한 운동은 하실 필요 없어요. 산책하시고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해가 있을 때 꼭 나가서 걸으세요. 막 칭칭 동해 메고 나가지 마시고요. 뭐 외국 같으면 어르신은 그렇게 하면 감기 걸리겠지만 외국에 보면 막 눈이 와도 젊은 애들은 반바지 입고 다녀요. 피하지방층이보다 훨씬 더 두꺼워가지고 북쪽에서 살아서. 그리고 체구가 크니까요.
추위에 견뎌내는 능력도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쫙 드렸고요.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따뜻한 인간의 탄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따뜻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물리적으로 따뜻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정서적으로 긴밀한 유대감과 부모 자식 간의 애착과 사랑하는 연인 간의 깊은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따뜻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따뜻함은 우리 몸에 뭘 만들어주냐면 행복 호르몬들을 만들어줘요. 도파민, 세로토닌, 그 다음에 또 아까 옥시토신. 그리고 세로토닌은 뭘 만드는 거하고 관계가 있냐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환경 속에서, 빛을 포함한 따뜻한 환경 속에서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세로토닌에 의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서 새벽까지 깊은 잠을 자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유대 관계를 많이 형성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만드는 것, 유대감을 만드는 것, 스킨십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따뜻한 언어를 주고받는 것, 위로를 주고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따뜻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정리할 것은, 아까 제가 펭귄에 의해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고양이의 그루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몸을 핥고 그리고 서로 밀착해서 추위를 막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은 일종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00마디, 아까 비디오에서 나왔지만 100마디의 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에 스킨십이 100배, 1000배 낫다는 얘기 아까 잠깐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워져요. 외로워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외롭다는 거는 사회적 관계에서 따뜻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관계에서 따뜻하지 않으면, 외로우면 첫째 세로토닌이 감소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벌어지냐면 우울해져요.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벌어지냐면 무력감이 생겨요. 그리고 또 어떤 부작용이 벌어지냐면 식욕 조절도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너무 과하게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헛헛함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꼭 자식이 아니더라도 또는 내외간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간에 계속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줄이지 말고 확대해서 늘려가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오늘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서로 간에 연계를 하시고 저를 만나시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또 뭐 하다못해 호떡이라도 나눠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좋은 사회적 관계망이 만들어지겠죠. 오늘 현대사회는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계망들을 계속해서 구축해 가야 핫팩 이상으로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병과 관련해서 아까 체온은 35도가 이하로 내려가면 암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항상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 이게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해서 좋은 음식 먹고 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깊은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일 일찍부터 누워 있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는 방법은 이래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으면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늘은 정말 깊은 잠을 자고 싶다. 그럼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낮에 반드시 해가 있을 때 나가셔서, 세로토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 세로토닌 수면 호르몬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 있을 때 1시간 이상 또는 2시간 더 좋죠. 해가 있을 때 일조량이 많은 시간에 나가셔서 카페에 계시든 걸어 다니시든 반드시 해를 쏘이세요. 그거 바로 수면 호르몬 만드는 거야. 두 번째로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요. 바로 뛰면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있다가 밖에 나가셔가지고 약간 무슨 운동을 좀 하세요. 너무 격한 운동까지는 아니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아령 몇 번 들든지 아니면
아까 걸었던 거 조금 빠른 경보로 이렇게 걸으시든지, 아니면 뭐 줄넘기 하시는 분이 혹시 줄넘기를 하시든지 무엇이든 간에 뭐 운동을 좀 하세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조금 이렇게 땀나는 운동을, 그게 뭐든 간에 테니스를 하시든 요가를 하시든 필라테스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하세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셔가지고 뜨거운 물 안 돼요. 차가운 물 안 돼요. 약간 미지근한 물 있잖아요. 미지근한 물로 몸을 싹 씻어내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체온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 근육이 막 마찰하고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열이 나요. 그 세포 안에서 이게 에너지를 만들려면 불을 떼갖고 에너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 미토콘드리아에서 막 떼면 막 열이 나와요. 어쨌든 운동하면 열이 나요. 열이 나면요, 체온이 상승하죠. 체온이 이빠이 상승하면 각성 효과가 있어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잠이 안 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너무 이빠이 올라가는 건 안 좋고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어떨까요? 체온이 살짝 식겠죠. 네. 그러면 몸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저녁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잠잘 때 새벽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체온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갔다가 이거 활동한 거예요. 그랬다가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 몸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아, 이제 뭐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씻으셔서, 너무 찬물 말고요, 미지근한 물로 씻으셔서 몸의 체온을 살짝, 아까 선생님 체온 올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체온은 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활동할 때는 체온이 올라가고요, 활동하니까 잘 때는 그때보다 막 활동할 때보다는 체온이 떨어져요. 제가 얘기하는 체온을 올리라는 건 이 전체 평균 체온을 올리라는 거지, 잘 때는 체온이 떨어집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자나 보다, 그러고는 자면 굉장히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 무리되지 않는 조금 약간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미온수로 이렇게 따뜻한 미지근한 물로 씻으신 다음에 잠자리에 드시면요, 굉장히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낮에 뭐를 쐬는 거라고요? 햇빛을 쐬는 거예요. 반드시 햇빛을 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짜증나는 인간 만나지 마시고요. 만나면 괜히 기분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만나서 따뜻한 차를 한 잔 하세요. 아까 제가 실험 결과 말씀드렸죠? 따뜻한 차가 들어있는 컵을 들고만 있어도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차가운 방이 아니고 따뜻한 방에 앉아만 있어도 왠지 모르게 남에게 호의적인 관용적인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하고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일 필요는 없어요. 좋은 커피숍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하시고요, 꼭 햇볕을 쏘시고 적당한 운동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몸을 씻으시고 침대에 누우시면요, 새벽까지 아주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요즘 4-5시가 되면 깨는데요, 사람의 몸을 리페어하는, 그러니까 수리하는 가장 중요한 수면 시간대가 언제냐면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예요. 근데 그때 깨서 돌아다니시면요, 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저도 요즘 자꾸 3시나 4시, 5시쯤 깨요. 그러니까 그 새벽 3시, 4시, 5시에 자꾸 깨잖아요. 그러니까 5시 전에 자꾸 깨면 내가 지금 그렇게 깨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 몸의 심부 체온이 올라가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져 있어서 그래. 잘 때는 물론 떨어지는데요,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의 체온이 평상시에 평균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나 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온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간단한 팁 한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음양탕을 한 그릇씩 드세요. 음양탕. 이게 동의보감에 나오는 건데요, 뭐 차로 해도 괜찮아요. 홍삼 넣어서도 괜찮고 그냥 맹물도 괜찮은데, 물을 팔팔 끓이세요. 물을. 그리고 좀 큰 컵에 그 물을 반잔 정도 따르시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 있는 물도 좋고 상온에 있는 물도 좋아요. 그 위에다가 물을 또 똑같은 분량 비슷하게 집어넣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물은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아까 밑에 부었던 따뜻한 물은 어떻게 할까요? 위로 올라오겠죠. 그 안에서 작은 그 컵의 세계에서 대류 현상이 생겨요. 이걸 보고 이제 어려운 말로는 물이 다이나믹이 생겨요. 역동적이 돼요.
그냥 눈에 보이기는 물이지만 막 섞이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뜨거운 물을 부으시고 그 위에 차가운 물 또는 상온에 있는 물을 부으신 다음에 한 6, 70도 정도 되는 막 못 먹을 정도로 뜨거운 물을 넣으면 안 되고요. 한 50도, 60도 좀 따끈하네 할 정도의 물을 가지고 꼭 아침에 꽤 많은 양을 일어나서 드세요. 바로. 하루에 그렇게 한 잔, 그걸 음양탕이라고 하는데요. 돈도 안 들어요. 하루에 그 한 잔의 물이 몸의 체온을 굉장히 많이 올려줍니다. 꼭 아침에 음양탕을 한 그릇씩 드시고요. 저녁 때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고 주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질 거고요. 따뜻한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아름다운 세로토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